여러분은 매운 음식을 얼마나 견딜 수 있나요? 제 인생은 단 한 입의 라면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음식이 아닌 문화의 폭발이었죠. 아프리카. 그것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매운 음식과는 거리가 먼 이곳에서 시작된 불가능한 도전. 한국의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했는지 그 화끈한 여정을 공개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 아프리카에서 절대 통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불닭의 붉은 불꽃은 프리토리아에서 케이프타운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한 입의 순간부터 대륙을 뜨겁게 달군 문화혁명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청량한 비타민이에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 살고 있죠.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 문화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엔 K-팝이었어요. 그 에너지 넘치는 안무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빠져들었죠. K-팝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한 편씩 정주행했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그러다 유튜브에서 본 한국 먹방 영상은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엄청난 양의 매운 음식을 먹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빨개지고 땀은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건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불닭볶음면이라는 음식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새빨간 소스에 비벼 먹는 면 한 입 먹고 폭발하는 매운맛.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프리토리아에서 한국 음식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대형 마트에 가도 작은 식료품점을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죠.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라면? 그게 뭐야? 맛있어? 엄청 맵다던데 내가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친구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검색해봤지만 배송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국제 배송이라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한국 먹방 영상을 보며 상상했어요. 그 매운맛이 어떤 느낌일지, 입에서 느껴지는 화끈함이 어떨지. 꿈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는 상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너무 집착한다고 놀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갈망, 그것이 저를 계속 이끌었죠. 매일같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한국 문화 커뮤니티를 찾아다녔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 음식, 특히 그 유명한 불닭볶음면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우연한 발견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캠퍼스를 걷고 있던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나 도서관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그때 게시판에 붙은 화려한 포스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2024년 대한민국 문화축제, 이번 주말 프리토리아 중앙공원에서 개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포스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K-팝 공연, 한국어 체험, 전통 의상 입어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죠. 한국식 바비큐 체험 앤드 불닭볶음면 챌린지.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먹어보고 싶었던 불닭볶음면이 여기 프리토리아에서 맛볼 수 있다니. 바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로 포스터를 찍었습니다. 마이클, 테오, 빨리 와봐. 곧장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마리크, 또 무슨 일이야? 수업 중인데. 한국 문화축제가 열려. 이번 주말에. 그리고 불닭볶음면 챌린지도 있어. 전화기 너머로 마이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또 그 한국 음식 얘기야? 너 정말 포기하지 않는구나.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결국 마이클과 태호도 호기심에 동참하기로 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축제와 불닭볶음면으로 가득 찼어요. 유튜브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 영상을 다시 찾아보며 상상했습니다. 그 매운맛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과연 완주할 수 있을지. 축제 당일까지 매일 친구들에게 리마인더를 보냈어요. 너무 귀찮게 굴어서 미안했지만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시식이 아니라 제게는 꿈의 실현이었죠. 주말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제가 과연 불닭볶음면의 화끈한 맛을 견딜 수 있을까? 그래도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동경하던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다니.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됩니다. 한국 음식과의 첫 만남이 어떨지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작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축제 당일 저는 친구들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중앙공원은 이미 한국의 색과 향으로 가득 찼어요. 태극기와 화려한 장식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마리크, 여기야. 마이클과 태호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흥분에 그들의 손을 잡고 축제장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우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네. 태호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아공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보였죠. 모두 웃으며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음식 부스로 향했어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떡볶이, 김치, 비빔밥, 그리고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삼겹살 바비큐까지. 이건 떡볶이라고 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죠. 한 부스에서 친절한 한국인 여성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빨간 소스에 쫄깃한 떡이 들어있는 그 요리를 한 입 먹자마자 저는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그 맛이구나.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입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마이클과 태호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부스마다 돌아다니며 모든 음식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죠. 김치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그 독특한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삼겹살 바비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부드러운 고기가 입에서 녹았죠. 우리 셋 다 행복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음식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닭볶음면 챌린지 부스 앞에 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전하시겠어요? 5분 안에 다 드시면 메달을 드립니다. 부스 주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주저할 틈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도전하겠습니다. 준비된 의자에 앉자 뜨거운 불닭볶음면 한 그릇이 눈앞에 놓였어요. 붉은색이 강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응원하기 시작했죠. 첫 입을 먹는 순간 매운맛이 입안을 강타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매운맛 속에 숨겨진 깊은 맛이 계속해서 저를 이끌었습니다. 5분 만에 그릇을 비웠을 때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얼굴은 불타는 듯 했지만 가슴 속에는 이상한 성취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경험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클이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 어땠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더 많이 알고 싶어. 축제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더 깊어졌어요. 특히 그 강렬했던 불닭볶음면의 맛이 자꾸 생각났죠. 그 매운맛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마리크, 넌 정말 포기를 모르는구나. 테오가 말했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프리토리아 곳곳에 슈퍼마켓을 찾아다녔습니다. 큰 대형마트부터 작은 편의점까지 한국 라면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죠. 여기도 없네요. 혹시 아시안 푸드 코너가 따로 있나요? 점원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일본 라면이나 중국 인스턴트 음식은 있었지만 한국 불닭볶음면은 찾을 수 없었어요. 하루는 도시 외곽의 작은 아시안 마켓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기대를 안고 들어갔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한국 라면요? 오래전에 몇 개 들여왔는데 금방 다 팔렸어요. 수요가 많지 않아서 더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에 어깨가 처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온라인 쇼핑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마존, 이베이, 심지어 한국 직구 사이트까지 찾아봤죠. 이건 너무 비싸. 배송비가 제품 가격보다 더 나가잖아. 마이클이 제 노트북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비쌌어요. 한 박스에 거의 일주일 생활비와 맞먹는 가격이었죠. 하지만 그 맛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결국 작은 금액을 모아 최소 수량만 주문했어요. 배송은 3주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며 기다렸죠. 기다리는 동안 한국 음식 레시피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요리 채널을 구독하고 가능한 재료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 노력했어요. 이게 김치볶음밥이라고? 맛은 어때? 테오가 제가 만든 요리를 조심스럽게 맛보며 물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맛이 났어요. 친구들도 점점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마침내 주문한 불닭볶음면이 도착했습니다. 박스를 열자마자 흥분으로 손이 떨렸어요.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먹기로 했죠. 이번엔 정말 매워. 준비됐어?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긴장했습니다. 테오와 마이클 그리고 새로 합류한 친구 줄리아까지 모두 도전 정신을 불태웠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음식 탐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어요. 새로운 맛의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이 컸죠. 다음엔 뭘 시도해볼까? 떡볶이? 아니면 김치찌개? 한국 음식이 우리의 일상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구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희소성이 오히려 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한국 커뮤니티 그룹 채팅방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프리토리아에 사는 한 한국인이 한국 식품 수입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꼭 만나봐야 해. 바로 연락처를 구해 메시지를 보냈어요. 운 좋게도 다음 날 답장이 왔죠.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팅 가능합니다. 이틀 후 시내 한 카페에서 김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마리크 씨, 한국 음식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니 놀랍네요. 한국 음식은 정말 특별해요. 특히 불닭볶음면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진호 씨에게 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어요. 한국 문화축제에서의 경험, 친구들과 함께한 라면, 파티, 그리고 남아공에서 한국 음식을 찾기 어려운 현실까지. 사실 저도 그 점이 아쉬워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이 큽니다. 진호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아공 시장에서 한국 식품이 얼마나 팔릴지 확신이 없다고 했죠.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진호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날 저녁 흥분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마리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건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음식 아니야. 테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과연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 특히 그 매운맛을 감당할 수 있을까? 친구들의 의심에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생각을 증명해 보일게. 그 후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대학 축제에서 작은 한국 음식 부스를 열기로 했죠. 진호 씨에게 도움을 구했고 그는 흔쾌히 몇 가지 샘플 제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부스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밤새 포스터를 만들고 음식 준비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죠.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 한국 음식이 남아공에서 정말 통할까?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제 가슴 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맛있는 음식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축제 당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더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소개가 아니라 제 열정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이 작은 도전에 달려 있었죠. 대학 축제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한국 음식 부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뒀어요. 특히 불닭볶음면 시식 코너 앞에는 항상 긴 줄이 섰죠.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야? 정말 맵지만 맛있다. 어디서 살 수 있어? 더 먹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제가 처음 불닭볶음면을 맛봤을 때와 같은 흥분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이었죠. 축제 다음 날 김진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호 씨,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며칠 후 진호 씨의 작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업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마리크, 자네 덕분에 용기를 얻었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해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어요. 우리는 큰 마트에 입점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진호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대형 마트들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잘 받아주지 않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축제에서 본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흥분과 호기심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제가 직접 마트 담당자들을 만나겠습니다. 어떻게든 설득할게요. 다음 날부터 대형 마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거절했지만 몇몇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마트 구매 담당자가 눈에 띄었죠.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어떻게 이 제품이 우리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증명해 주셔야 해요. 그 말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진호 씨와 상의한 후 마트 내에서 시식회를 열기로 했어요. 작은 부스를 마련하고 불닭볶음면과 떡볶이를 시식할 수 있게 준비했죠. 시식회 당일 저는 마트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한국의 맛을 경험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매운 라면에 도전하세요. 처음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맛을 본 후에는 대부분이 놀라워했어요. 어떤 이들은 매운맛에 놀라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그래도 웃으며 맛있다 라고 말했죠. 구매 담당자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식회가 끝나갈 무렵 그가 다가와 말했어요. 좋아요. 작은 코너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봅시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니라 문화적 다리를 놓는 첫걸음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남아공에 정식으로 소개되는 순간이었죠. 진호 씨에게 전화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도 믿기지 않는다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해냈군, 마리크. 정말 해냈어. 대형 마트에 한국 라면과 컵떡볶이가 들어가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진호 씨와 함께 밤낮으로 준비했어요. 제품 선정, 가격 협상, 진열 방식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이 디데이네요, 진호 씨. 마트 입구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안 푸드 코너의 한쪽에 작게 마련된 한국 식품 섹션. 아직은 작았지만 시작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찾아줘야 할 텐데. 진호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소집했어요. 테오, 마이클, 줄리아. 그리고 대학 동아리 친구들까지.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모였죠. 오늘부터 우리는 한국 음식 홍보대사입니다. SNS에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시작할 거예요.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아 다른 사람들도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불닭 챌린지 코리안 푸드 SA 해시태그를 만들었죠.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찍었습니다. 마트 앞에서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땀을 흘리는 모습이었어요. 과장된 반응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남아공 최고의 매운맛에 도전하세요. 친구들도 하나씩 영상을 올렸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했죠. 줄리아는 첫 입을 먹고 놀라서 물을 들이키는 모습이 특히 인기였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이 빨리 왔어요. 처음엔 친구들의 친구들이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영상도 SNS에 올라왔습니다. 물결처럼 퍼져나갔죠. 마리크, 이거 진짜 대박이야. 우리 학교 선배도 방금 해시태그로 영상 올렸어. 태호가 흥분해서 보여주었어요. 정말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역 인플루언서들도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불닭볶음면이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진호 씨가 놀란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마트의 첫 주문 물량이 사흘 만에 동이 났다고 했어요. 추가 주문이 들어갔죠.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남아공에서 한국 음식 도전하기라는 시리즈로 시작했어요.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떡볶이, 김치, 비빔밥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했죠. 구독자가 벌써 5,000명이야. 이 모든 게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마트 측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 식품 코너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더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 주세요. 진호 씨와 함께 밤을 새워 제품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라면과 떡볶이부터 김치, 고추장, 각종 소스와 간편식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을 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식품 코너 앞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중 한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SNS에서 본 그 매운 라면이야. 한번 도전해볼까?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의 작은 도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돌아서서 진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같은 감동이 있었어요.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시작된 지 6개월, 모든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처음 작게 시작했던 한국 식품 코너는 이제 마트의 주요 섹션이 되었어요. 불닭볶음면은 물론이고 다양한 한국 라면과 떡볶이, 김치, 고추장까지 진열대를 가득 채웠죠. 마리크, 프리토리아 외에도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지점에서도 입점 요청이 들어왔어. 진호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그의 작은 수입업체는 이제 직원 10명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다양한 제품을 들여오는 정식 수입업체가 되었죠. 유튜브 채널 구독자도 10만 명을 넘었어요.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 다양한 현지인들이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너 그 불닭 유튜버 맞지? 덕분에 한국 음식에 완전 빠졌어.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식품회사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장 진출을 위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연락해왔다는 점이었죠. 마리크 씨, 저희 회사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이었어요. 한국식품회사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까지 생겼죠. 꿈만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소개한 게 아니야. 우리는 문화의 다리를 놓은 거야. 태호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음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K-팝 댄스 클럽이 생기고 한국어 학습 모임도 증가했죠. 프리토리아 대학에서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불닭볶음면 시식 부스를 담당했어요. 예전에 축제에서 처음 불닭볶음면을 맛봤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진호 씨와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그의 눈에도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놀랍게도 불닭볶음면 열풍은 프리토리아를 넘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짐바브웨, 나미비아, 보츠와나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죠. 진호 씨의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마리크,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진호 씨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공입니다. 한국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특별한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 처음 불닭볶음면을 맛봤던 그 축제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문화이고 경험이고 연결입니다. 한국의 불닭볶음면이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일상이 되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닭의 불꽃이 아프리카를 정복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매운맛의 세계 정복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다음 편에서는 케냐에서 펼쳐진 김치 열풍과 현지인들이 개발한 특별한 아프리카식 김치의 놀라운 탄생 비화를 공개합니다. 한국 음식이 어떻게 아프리카 문화와 융합되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만나요.